정대진 원장님께서는 문진하실 때 어떤 부분을 주로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다이어트나 아니면 그 외적으로 뭐 미용 쪽으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실제로 그 외적으로 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그 치료나 뭐 한약 치료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이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그런 뭐 수면 생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좀 많이 물어보면서 좀 관리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식사를 평소에 뭐 이렇게 잘 지키시는지 아니면은 뭐 수면이라든지 운동 잘 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피부 관리 이런 뭐 세안이라든지 그런 것들 잘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그런 그 외형적인 변화에 더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꾸준히 많이 평소에도 좀 많이 대화를 하는 편이고 직접 이렇게 오셨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 이와 함께 또 어떤 증상들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망문문절 그 네 가지 진단법이 모두 다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 그 외형적인 거를 많이 이제 시술 같은 거 많이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보는 것 뭐 이제 망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다이어트 환자가 왔을 때 인바디 수치는 더 이제 악화가 된 뭐 체중이 늘었거나 이렇게 조금 더 늘 수가 있어요.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근육량이 늘고 체지방률은 이제 감소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더 이제 몸매라든지 얼굴 상태가 더 좋아지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데이터로는 확인할 수 없는 거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피부 뭐 이런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방 성형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한 주 한 주 이렇게 오셨을 때 그 이제 얼굴의 이제 상태라든지 피부 상태 그리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그 호르몬 주기에 따라서 피부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자외선을 많이 쐬거나 이러면 기미나 주근깨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많이 제가 좀 보면서 이렇게 좀 케어를 많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정대진 원장님, 이분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일단 국소적인 부위가 아닌 이제 상체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부위에서 땀이 나는데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연세도 많으시고 지금 컨디션도 되게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가 굉장히 이제 허한 기허형 다한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허형 다한증으로는 이제 뭐 무기력하거나 그리고 체력이 약하고 뭐 이제 만성 피로를 호소를 하시고요. 그리고 근력이 저하돼서 이제 근육 감소라든지 탄력이 이제 좀 저하가 되십니다. 고장난 수도꼭지에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불필요한 상황에서 땀이 많이 분비가 되고 또 그 땀이 나더라도 이제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를 일컫는데 뭐 계절이나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감정이 좀 긴장되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땀이 나는 상황이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기형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강했던 사람이 기가 허해지는 경우를 말할 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뭐 기가 허해지는 경우 같은 여러 원인들이 있을 텐데요. 뭐 첫째로 영양이 부족한 경우인데 이제 뭐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탄수화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체내를 구성하는 단백질, 뭐 각종 미네랄, 비타민 뭐 이런 영양소들을 이제 섭취를 잘 못하시는 경우에 이제 기형형을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뭐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교감신경이 한진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러한 체내 그 영양분들이 계속 소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어제 있었던 뭐 수험생들 같은 경우 이제 긴장 상태가 오래돼 있거나 아니면은 뭐 스트레스 오래 받으신 분들 또 그리고 뭐 근무를 과도하게 뭐 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큰 병을 앓은 그 이후에 뭐 환자분들이라든지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기허형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정대진 원장님, 여러 형태의 다한증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보태주신다면요? 그 실제로 그 혈자리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 실제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지압법으로 첫 번째로 이제 엄지와 검지손가락에 있는 그 합곡이라는 혈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 굽혔을 때 이제 여기 바깥쪽에 곡지라는 혈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발목뼈의 그 복사뼈와 그 아킬레스건 사이에 있는 골륜이라는 혈자리를 눌러주시면은 이러한 수액대사라든지 이런 한혈대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다한증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